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쇼핑몰 프로젝트 1장부터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저자의 카페하고요, 저자의 깃허브이 있는데, 깃허브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로 일단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소스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지금 저희가 쓰는 책 자체가 굉장히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그거 역시 또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얘가 지금 2022년 6월달 걸로 약간 버전업을 해놨어요. 그 스프링부트도 버전업을 했는데 그새 또 업이 더 됐어요, 사실은. 저희는 어쨌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쓸 거고요. 커리 DSL 같은 경우도 5점대로 지금 버전이 올라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와서 보시면 여기 소스가 제공이 되는데, 소스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는데, 책이랑 또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그새 또 버전들이 막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잘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소스 놓치거나 그러시면 여기 깃허브에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최종 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중간 단계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그때그때 잘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트도 여러분이 책에 보시면 사이트가 적혀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책 자체는 21년 9월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뭐 어쩌건 최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환경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요번 시간에 배울 거는 스프링부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개발 환경 중에 자바하고 여기 보면 인텔리제이 쓰는데 저희는 인텔리제이 말고 이클립스로 지금 할 거죠. 그래서 이클립스 환경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MySQL까지 저희가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미 설치가 대부분이 다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연결하는 정도만 해볼 거고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잘 설정해서 쓰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스프링부트의 특징에 대해서 배웁니다. 스프링부트는 사실은 이게 비교가 되려면 여러분이 레거시로 된 스프링을 써보셨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처음부터 스프링부트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얘가 뭐가 제일 편리하냐면 여기 보시면 내장 서버를 얘가 갖고 있어요. 톰캣으로 된 내장 서버를 갖고 있어서 뭐 별도의 설정 없이 독립 실행이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면, 옛날에는 이거 서버랑 여러분도 뭐 JSP 같은 거 옛날에 해보셔서 알겠지만 JSP 처음 화면 하나 올릴 때 한참 걸립니다. 심지어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굉장히. 그런데 사실 옛날 스프링도 내가 아무리 설정을 잘 한다라고 해도 한 방에 되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 수업을 하면 한 반은 안 뜹니다, 이게. 그럼 이거 설정하다 보면 한 2, 3주 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게 아예 독립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띄워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다 별 문제 없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톰캣이라고 하는 와스를 쓸 건데, 와스라고 하는 애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여러분 JSP랑 일반적인 아파치 서버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제 뭐 프로그램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DB 액세스가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건데,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 톰캣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해요. 원래는 톰캣 말고도 뭐 제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와스가 있긴 한데, 톰캣이면 이제 뭐 다 커버되니까 저희는 이걸로 씁니다. 자, 빌드 구성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라고 하는 애를 써요. 스프링 부트 스타터라는 애를 쓰는데, 이클립스에는 이미 내장이 돼서 나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STS를 깔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내장이 되어 있지만, 만약 없는 경우 여러분이
나는 죽어도 나는 이클립스 쓰기가 싫어요. 근데 인텔리제이의 얼티메이트 버전은 너무 비싸서 못 쓰겠고, 그러면 커뮤니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스프링 세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웹브라우저로 가셔가지고요. 엉뚱하게 뜨네요. 자, 저희는 이걸로 가서 구글 있는 데 가서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스프링이라고 한 다음에 보통은 이니셜라이저라고 해야 되는데 ER이 아니라 ZR이에요. ZR. GR이에요. GR. 이렇게 해서 그냥 어쨌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애를 보시면 주소는 start.spring.io라고 하는 주소를 갖고 있어요. 여기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생겨간 사이트가 올라옵니다. 이거 잘 모르셔도 돼요. 저희 이거 안 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스프링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븐 프로젝트냐 뭐 그래들 프로젝트냐 이거 고르실 거고요. 자바 쓸 거냐 코틀린 쓸 거냐 뭐 그루비 쓸 거냐 이런 거 고르시고, 스프링 부트의 버전은 뭘 쓸 거냐 뭐 이런데 요런 거 잡스러운 거 안 붙은 제일 높은 버전이 안정화된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책에 보시면 2.7.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7.3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만드는데 이제 그룹명 줄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명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 여러분 이제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패키지 구조를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요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패키징 할 때 여러분이 자르 파일로 할 거냐 와르 파일로 할 거냐를 고르시는데 자르 파일이면 우리 자바로 그냥 실행하시면 되고요. 와르는 여러분들 JSP 때 해보셨죠? 배포? 그래서 이거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풀려가지고 이제 배포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자르로 보통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자바가 18버전까지 있지만 17버전이 이게 롱텀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7버전으로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디펜던시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POM 파일에다가 넣는 디펜던시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 각종 디펜던시들을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 검색으로 뭐 예를 들면 저 위에서 알려주신 웹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웹과 관련된 애들을 이렇게 쭉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프링 웹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등록이 돼요. 필요 없으면 여기 마이너스 표시 누르고 다시 디펜던시에서 뭐 난 뭐 롬복 쓸 거야 그럼 롬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체크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거 안 쓸 거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디펜던시들을 필요한 만큼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여기 generate라고 하는 애를 누르시면 얘가 여기에 이제 G 파일로 이제 다운을 받습니다. 그럼 요 G 파일을 여러분이 인텔리제이 쓰시는 분들은 인텔리제이에서 풀어가지고 프로젝트 연결하시면 이제 스프링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 되게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클립스 자체에서 혹은 인텔리제이 얼티메이트는 그 자체에서 요 이니셜라이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사이트 왜 들어왔냐면 여기 스타트 빼고 spring.io라고 이렇게 넣잖아요. spring.io라고 넣으면 요게 이제 스프링에 대한 대부분 공식 사이트예요.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이제 얻으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 런이라고 됐으면서 가이드라고 하면 퀵스타트 누르시면 스프링 세팅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나오고요. 가이드 누르면 여기에 여러분이 뭐 각종 튜토리얼부터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레스트풀 웹 서비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딩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돼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쓰시면 돼요. 그죠? 요즘 구글 번역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요런 그 스프링 부트 스타터라고 하는 애가 의존성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쓸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 봤듯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있던 애들은 이렇게 확대가 돼버리네. 옛날에 있던 애들은 여기 XML로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XML로 설정을 해서 되게 복잡했는데 맨 마지막에 저희 배울 때 이제 자바로 설정하는 법 배웠어요. 그죠? 자바 컴피그 잡는 거. 자바 수준에서 설정을 해서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포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자 파일, 우리 보통 자르라고 보통 부를 건데, 그 자르 파일을 이용해서 자바 옵션만 가지고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 각종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제공이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프링 부트를 써요. 왜냐면 편리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JDK를 설치를 할 건데, 저희 환경에는 이미 JDK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요거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환경 봤더니 윈도우 10 쓰는데 10이나 11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개발 환경도 이건 에디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텔리제이 쓸 사람은 쓰고요. 이클립스 쓸 사람은 이클립스 쓰시고 그거 있죠. 저희 VS 코드 이런 거 쓸 사람은 그거 쓰시면 돼요. VS 코드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JDK는 11 버전 아니고 저희 17 버전으로 이제 세팅할 거고, 스프링 부트도 저희 봤듯이 2.7.3이에요. 그래서 쓰시면 되겠고, MySQL은 최신 버전으로 MySQL 8 버전으로 저희 깔아서 쓸 거고요. 빌드 툴은 여러분이 이제 고르는 건데, 이거는 그래드를 쓰든지 메이븐 쓰든지인데 저희는 이제 메이븐으로 빌드 툴을 설정을 해서 쓸 거예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JDK 설정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하시거나 인터넷을 보시면서 설정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인텔리제이에 대한 설치나 이클립스에 대한 설치도 지난번에 다 봤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스킵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뭐를 만들 거냐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스프링 부트로 만들 거고, 우리 아까 다 본 것들이고요. 원래는 이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오거든요. 근데 이 만들고 G 파일로 만든 다음에 배포하려면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포한 다음에 이게 프로젝트에 이렇게 불러오는 거거든요. 일일이 따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불편해서 저희는 이렇게 안 할 거고 직접 이클립스에서 만들 거예요. 자, 만들고 나면 여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런 그 메인을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프링을 처음으로 구동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우리 작업했던 얘네들 이제 디펜던시 집어넣으면 지난번에 봤듯이 이제 POM 파일이 만들어져서 그 POM 파일에 이런 디펜던시 관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저희는 이제 이클립스 띄우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있는 요걸로 이제 했었네요. 그죠? 요걸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좀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저희가 이제 지난번 프로젝트는 여기에 이렇게 우리 IOC하고 DI 처리하는 그런 애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 말고 저희가 이제 새롭게 프로젝트를 하나 올릴 거예요. 얘는 사실 우리한테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 아예 싹 지우면 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딜리트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요거 체크하시면 싹 지워버리는 거고요.
요거 그냥 두면 그냥 화면에서만 지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파일은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뭐 설정 파일 어떻게 했지 이런 거 보시려면 여기 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OK 눌러서 요거 날려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 처음 킨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미 스프링 게팅 스타티드라고 하는 애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거라서 저희 일단 요 화면이 있으면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요걸로 갈게요. 요거 누르시고 이동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여기 폴더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거 여시고 들어가면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죠. 여러 개일 게 없고 두 개 있는데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 선택하시고 넥스트라고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올라오는데 여기 요 주소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우리 방문했던 그 사이트 주소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할 프로젝트의 이름을 주는데 각자 이름을 적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태라고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샵이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저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시만요. 아, 이거 누가 제 줌을 바꿔버렸네요. 순서를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잠시만요. 제가 줌만 좀 바꿔놓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네, 된 것 같아요. 아, 예,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프로젝트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용할 그 이름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잡아놓은 디폴트 경로에 이렇게 여기 폴더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메이븐으로 할 거냐, 그래드로 할 거냐, 요거 빌드 툴 고르는 거고요. 저희 메이븐 쓸 거고, 패키징은 자르 파일로 할 거예요. 자 파일. 와르도 있지만 자 파일로 저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 버전 17 버전 할 거고, 랭귀지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자바로 만들 거예요. 자, 여기 그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룹은 뭐 여기 있는 거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나 TC에 있으면서 저희가 스프링 수업 듣는 거니까 이렇게 kr.inatc.spring이라고 그룹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명을 줄 거고요. 아, 여기 저희 프로젝트 명칭에 대해서는 요걸로 그냥 줄 거예요. 그냥 위에 잡은 그 이름 그대로 줄 거고, 버전은 그냥 이렇게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만들 때마다 버전 바꿔주시면 되는데 제가 버전 이렇게 줄 거고, 설명으로는 쇼핑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할 여기 패키지의 경로는 요 위에 있는 걸 긁어다가 그냥 요 아래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저희는 KR 밑에 이나TC 밑에 스프링에서 작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넥스트 누르시면 이제 스프링 버전이 나오고요. 스프링 버전 중에 요거 저희가 선택할 거고요. 여기에 원래 여러분이 한 번 이상 설정을 했으면 여기에 이미 설정된 애들이 쭉 올라올 건데 저희는 이제 처음이라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보통 필요로 하는 애는 디벨로퍼 툴에 가시면 제일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라는 애를 쓸 거예요. 요거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롬복이라는 애도 이제 저희가 가져다 쓸 거예요. 롬복이라는 애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에서 가져올 건 없고 아이오나 뭐 이런 데서도 지금 당장 가져올 게 없어요. 저희는 좀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보통은 여기 있는 SQL에 가서 요 스프링 데이터 JPA나 여기 있는 우리 MySQL 같은 애들을 이제 연결할 건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단계에서 저 MySQL 걸잖아요. 그럼 오류가 장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따로 뭔가 설정을 또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정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설정할 거고요.
저희 오늘 설정하긴 할 건데 나중에 할 거고. 자, 시큐리티도 이것도 중요한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거는 순간에 여러분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경로를 관리를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동안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근데 지금은 안 쓸 거고요. 그러면 또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템플릿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여러분이 뭐 어떤 애를 쓸 거냐 이런 걸 고르는 건데 저희는 이 타임리프라는 애를 쓸 거예요. 타임리프. 요게 이제 HTML로 된 건데 마치 JSP에서 제공하는 JSTL 같은 기능 있죠. 그러니까 뭐 if문 뭐 이런 거 처리한다거나 for문 처리한다거나 for each 이런 거 처리했잖아요, 여러분들. JSP에서 기억나나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JSTL이라고. 그거와 비슷한 역할을 해줘요, 얘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HTML 가지고 이제 다룰 거예요. JSP 안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테스팅에 필요한 것들 필요하면 넣으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낼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팅된 애들 가지고 쓸 거고요.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 맨 마지막에 웹에 보시면 스프링 웹이라고 있어요. 스프링 웹.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뷰어단을 사용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웹까지만 일단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넥스트라고 누르시면 원래는 피니시 눌러줬는데 넥스트 누르면 요 사이트에 가서 요런 정보로 만들어 올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 피니시라고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 와요. 그래서 요 아래 보시면 막 빌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불러옵니다. 자, 저희 프로젝트 여시면 자바를 관리하는 곳이 있고요. 리소스를 관리하는 곳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소스를 직접 넣었죠. 그죠? 근데 스프링 부트는 얘네들을 미리 세팅해놔요. 얘네들을 미리 이렇게 세팅해놔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것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세팅해놨어요. 자, 메이븐 디펜던시라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까 전에 폼 파일에 적은 애들에 의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파일들을 얘가 땡겨왔어요. 의존성이 있는 애들 다 땡겨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관리가 있고요. 자, 여기 퓨어앤 파일 열어보시면 퓨어앤 파일 여시면 이렇게 폼 파일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개가 막 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와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여러분이 체크하셨던 애들 있죠? 걔네들에 따라서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뭐 타임리프라든지 스프링 웹이라든지 아니면 데브툴즈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롬복 이런 애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우리 유닛 테스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가지고 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 빌드라고 해가지고 플러그인들 관련된 부분이 이게 쫙 들어와 있어요. 자,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 와서 필요한 정보들 추가해서 이제 사용할 거예요. 추가해서 사용할 건데 어쨌건 퓨어앤 파일 요거 폼 파일 요거 이제 잘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메이븐이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를 찍고요. 그러니까 이 폼 파일을 바꾸고 나면 항상 프로젝트를 찍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쭉 내려오시면 여기 메이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메이븐의 옆쪽에 가시면 업데이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메이븐을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럼 얘가 필요로 하는 애들을 막 다운받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네. 별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자바 파일을 열어보면 자바 파일을 열면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보여요. 준 그대로 들어가 있죠. KR 밑에 이나TC 밑에 스프링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요걸 열면 여기에 이렇게 유일한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미리 들어가 있는데 요거 더블 클릭해서 눌러보면 요렇게 생겨먹은 애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적어준 적이 없지만 지가 알아서 적혀 있는데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스프링 부트에서
실행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이 있어서 이런 동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런 에지에 가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불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이게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를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런 에지에 보시면 요 아래쪽에 스프링 부트 app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요거를 누르시면 얘가 이제 번쩍하면서 여기 뭔가 샥 돌아가요. 자, 여기 봤더니 우린 한 적이 없지만 어쨌건 스프링 어쩌고저쩌고의 버전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스프링이 돈다고 알려주고요. 몇 가지 정보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이렇게 옆쪽을 여시면 얘를 봤더니 톰캣이 도는데 8080 포트로 얘를 열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웹서버가 올라왔는데 물론 이거 하면 에러 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8080 포트가 이미 다른 놈이 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에러가 뜰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고칠 거고요. 어쨌건 뭐 얘가 나타나건 안 나타나건 어쨌건 요렇게 하면 요게 일단은 여기에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프로젝트를 다시 찍고 런 에지에 가서 여기 스프링 부트 라고 하는 요거 app 요 파일을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잘 돌다가 꽤 죽습니다. 꽤 죽죠. 그죠? 이렇게 죽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뭘 봐야 돼? 이거 읽어봐야 되죠. 뭐래요? 포트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이미 하나 돌리고 있는데 하나가 더 올라오면서 같은 포트로 올라오니까 어때요? 충돌이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옆쪽에 여기 보시면 요게 뭐예요? 우리 콘솔 열어보는 창이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시면 여기에 한 놈은 터미네이트 되어 있고 한 놈은 살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상태고 요거 눌러보면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두 개가 떠 있어서 그래요. 이미 떠 있는 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혹시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빨간 거 눌러서 다 꺼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둘 다 터미네이티드 되고 이 터미네이트가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선택하시고 런을 하면 정상적으로 잘 올라올 거예요. 자, 올라오고 여기에 가서 보시면 여기 요거 몇 초 걸렸다 뭐 이런 거 나와요. 포트 번호는 뭐고 몇 초 걸렸다 이렇게 요게 이제 보이면 정상적이에요. 자,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운로드 중인데 오래 걸려. 다시 스프링 기반을 짜고 있는데 다운로드가 다운로드 중이다. 그건 좀 이따 하면 되고. 네. 포트인데 이거 나중에 처리하는 거. 다시 포트 이미 사용하고 있어. 포트 사용하고 있다. 그건 나중에 처리하시면 돼요. 저희 좀 이따가 바로 처리할 거예요. 그거. 자, 누군가가 그 개인 노트북인가요? 네. 본인이 띄워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포트를 다른 용도로 이미 띄워놔서 그래요. 8080은. 자, 그러면 저희는 나중에 포트 바꾸는 것도 할 거고 뭐 할 거니까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저희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요런 그 메인이 있는 그죠? 어플리케이션 파일 봤고요. 얘는 뭐 특정 경로 밑에 이렇게 있는 파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POM 파일을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디펜던시가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자, 저희는 빌드 도구로 메이븐을 쓴다 그랬죠. 여기는 인텔리제이의 모습인데 인텔리제이에서는 이쪽에 메이븐 찍고 요거 나타나면 그 메이븐에서 이제 뭐 다시 갱신 뭐 이런 거 누르면 되는데 저희는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메이븐 작업을 하고 나면 저희의 메이븐 작업은 항상 여기서 오른쪽 버튼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시면 얘에 대한 어떻게 해요?
메이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실행이 돼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얘가 만약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메이븐이 좀 꼬인 것 같다. 오류가 뜬다. 이러면 전번에 봤듯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Run As에 가서 여기서 이제 메이븐 클린 인스톨 테스트는 꼭 안 해도 되는데 가끔 테스트. 그다음에 여러분이 배포판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땐 메이븐 빌드 이렇게 하면 메이븐으로 이제 빌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빌드 툴로 메이븐을 쓴다 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계속 가서 자, 여기 바로 나오죠. 자, 이제 설정 파일을 잡을 수가 있는데 설정 파일에서 지금 현재는 8080으로 됐는데 얘 포트를 80으로 잡고 싶어요. 80으로 잡고 싶으면 지금처럼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리소스라는 애가 있죠. 리소스 여시면 여기 우리는 적은 적이 없지만 자기가 알아서 스태틱, 그 다음에 템플릿,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직은 코드를 하나도 넣은 적이 없죠. 그죠? 이제 코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얘 보시면 여기 얘가 아니라 여기 프로퍼티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 에디트에 가서 set 인코딩을 보면 여기에 ISO 어쩌고저쩌고로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뭔가 넣으면 좀 이따 100% 깨진다는 얘기예요. 한글 다 깨질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는 항상 뭐 한다고요? 프로젝트 시작하면 무조건 인코딩부터 세팅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요? 윈도우에 프로퍼티스로 간 다음에 여기 검색하는 데다가 인코딩의 약자인 ENC라고 넣어요. 옛날 자바 수업 시간에 여러분 보신 적 있죠? ENC라고 넣은 다음에 컨텐츠 타입에 가면 여기 텍스트 부분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UTF-8이라고 설정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보통 MS949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UTF-8이라고 넣으시고 업데이트라고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아시겠죠? 텍스트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열어보시면 이러면 지가 알아서 다 돼야 되는데 다시 여기 자바 프로퍼티스에 가서 프로퍼티 파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자바 프로퍼티 파일들 확장자가 .properties인 애들의 기본 인코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아이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UTF-8로 8으로 업데이트를 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안 해도 되는데 자바 클래스 파일에 가서도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UTF-8으로 세팅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세팅을 일단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죠 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워크스페이스로 가시면 워크스페이스의 기본 인코딩이 MS949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 보통 원래 이걸로 찍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수업 때문에 이거 해서 여기가 되어 있는데 아더에 여기를 UTF-8로 잡으시면 돼요. UTF-8로 잡으시고 어플라이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 한 번에 누르셔도 되고요. 자, CSS 파일을 갔더니 여기가 보통은 뭐예요? EUCKR로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 UTF-8으로 잡고요. HTML 파일도 UTF-8으로 잡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JSP 시절에 이런 아픈 추억들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페이지에 대한 인코딩을 어떤 사람은 EUCKR로 하고 어떤 사람은 UTF-8으로 하고 어떤 DB는 뭐 또 딴 걸로 돼 있고 막 이러면 페이지 간에 왔다 갔다 할 때 한글이 보이는 페이지가 있고 깨지는 페이지 있고 막 난리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인코딩 맞추고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다 UTF-8으로 맞추는 걸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ML 파일도 여기 보시면 UTF-8으로 요거 디폴트로 잡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되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떠 있는
이미 내가 로딩해 놓은 애이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바뀌진 않고요. 여기 가셔서 여기에 set 인코딩은 좀 귀찮아도 저희가 UTF-8으로 직접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라이 한번 해주시고 OK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렇게 UTF-8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보통 이 프로퍼티 파일은 이렇게 샵이 뭐냐면 주석이에요. 샵이 주석이라서 샵을 넣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포트하고요. 포트랑 포트 및 프로젝트 명칭 설정 이렇게 하죠 뭐. 자, 기본은 아까 봤듯이 8080인데 8080이 하도 여러 군데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은 이미 포트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서 정도 쓴 다음에 기다리면 얘가 막 여러 개의 도움말을 올려줘요. 네, 여기에 서버 점 누르시고 P 정도까지 쓰시면 안 보이네요. P5 정도까지 쓰면 저 아래쪽에 서버 포트라는 애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80이라고 하시면 얘가 이제 80번 포트로 떠요. 만약에 80번 포트는 원래 HTTP가 쓰는 거기 때문에 딴 놈이 또 쓸 때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만약 그게 또 충돌이 난다 그러면 막 여러분이 임의의 번호를 주는 거예요. 뭐 8888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 여기에다가 지금 책에는 여기가 이렇게 어플리 뭐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 spring.application name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 아래 걸 선택을 하시면 스프링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문자열이 아니라 여러분들 프로젝트명 있죠? 요거 그냥 그대로 주시면 돼요. 기태샵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젝트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이렇게 탁 누르면, 저장을 누르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안에서 뭐 했어요? 한번 꿈틀했죠? 그죠?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얘가 한번 꿈틀했어요. 그래서 잘 봤더니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전에 우리 봤던 이 스프링 어쩌고저쩌고 나타나고요. 여기 나 아무 짓도 안 했지만 얘가 몇 번 포트로 올렸어요? 80 포트로 올렸어요. 그죠? 자, 요 기능이 요게 뭐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이 설정한 것 중에 DevTools라는 애 있죠? 요거 DevTools. 요게 그 기능을 해줘요. 요게 이클립스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지가 알아서 샥 잘 되는데 인텔리제이는 한참 세팅해야 돼요. 인텔리제이 가면 이게 안 먹어서 막 여기 가서 세팅해야 되는데 요즘 또 인텔리제이가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잘못 찍으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 찾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 인텔리제이 세팅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이클립스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도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를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이제 드디어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사이트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스프링이기 때문에 웹에서 이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애 거기 메인이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컨트롤러를 갖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런용으로만 써야 되는데 얘가 이제 뭐 사이트 접근하는 용도로도 이제 들어오니까 이거는 좋지 않아서 저희는 좀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디 찍냐면 여기 스프링 그러니까 소스에 자바에 있는 요 스프링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저희가 패키지 관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패키지로 저희는 테스트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자, 테스트를 만들 거고요. 이 테스트 안에는 여러 개의 구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 테스트 안에다가 다시 오른쪽 버튼 뉴 패키지. 요 테스트 뒤에다 점 찍으시고, 여기다가 컨트롤러라고 적을 거예요. 컨트롤러. 테스트 뒤에다가 점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여기에 테스트라고 하는 것 밑에 컨트롤러라는 애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 관리랑 클래스 관리를 할 건데, 자, 컨트롤러 찍으시고 이제 뉴 클래스, 새롭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 클래스 이름은 저희가 테스트라는 것 밑에 있는 애니까 테스트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테스트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컨트롤러라는 애가 딱 만들어져요. 자, 아직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거 안 할 거예요. 뭐 MVC가 뭐냐 이런 얘기 안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어서 얘가 뭘 할 거냐면 웹사이트로부터 내가 찾고 싶은 주소 찾아 들어올 때 얘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제어를 맡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메소드의 이름을 public이라고 넣을 거고요. 여기다 string이라고 넣을 거고, 저희가 hello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 넣을 거예요. 자, 얘는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하나 적으려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식으로 그냥 여기다 return 하면서 문자열로 이렇게 hello world라는 이렇게 적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제 이게 우리 순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웹에서 사용할 애란 말이에요. 이건 서버 단에 있는 애라서 여기에 접근을 해서 요거를 수행을 해줘야 돼요. 요걸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수행할 때 우리는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적어가지고요. 어노테이션을 적어서, 어노테이션은 보통은 뭐 한 리 정도 쓴 다음에 이렇게 보면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애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핑해주는 걸 이제 요구하는데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고요. 가로를 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굉장히 다양한 애들을 막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웹사이트 접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주소예요. 주소. 그 주소는 맨 아래에 있는 이 value가 관리를 하는데, 쌍따옴표를 넣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루트부터 시작하는 주소를 줘요. 그냥 최초기 때문에 그냥 저희 루트 하나를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인터넷을 사용할 때 서버랑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 사이에 접근할 때 필요한 메소드가 필요하죠. 우리 웹에서 사용한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죠? 우리 RESTful 가기 전까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get하고 post하고 있죠? 자,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죠? get은 뭐고 post는 뭐예요? 자, 여러분이 옛날에 JSP를 얼마나 열심히 잘 들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출석부를 내렸나? 출석부가 없어졌네. 다시 찾아서. 자,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그쵸? 뭐라는지 못 알아들었어, 사실. 네, 제가 한 명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이명찬? 네, 이명찬. 크게 잘 안 들려. 객관식은 이제 URL 내용이 포함돼서 넘어가는 테스트 방식은 그게 포함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돼서 넘어가요? 안 보이게 해서.
네, 뭐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보통 여기 이런 인터넷 이런 거 보면 이 여러분들 거를 올릴 순 없고 잠시만요. 뭐 네이버나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띄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요 뒤에 얘가 요렇게 주소가 있고요. 물음표가 붙으면서 이 뒤에 어떻게 해요? 뭐는 뭐 and 뭐는 뭐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게 일종의 뭐예요? 키 밸류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접근하는 요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다 보이면 이게 뭐예요? 겟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붙는 물음표 뒤에 이렇게 붙는 요 문자를 보통 뭐라 부르죠?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요치 않으면 이렇게 노출해서 씁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헤더나 바디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방식이 뭐예요? 그게 포스트 방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사용할 방식이 뭐야? 라고 해서 메소드를 물어봐야 돼요. 메소드를 물어보는데 메소드에는 지금 보듯이 delete, get, 뭐 patch, put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포스트 뭐 이런 애도 있고요. 그죠? 우리 보통 푸시나 뭐 이런 애들은 딜리트 이런 애들은 원래는 잘 안 써요. 언제 쓰냐면 RESTful이라고 하는 서비스 할 때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get이나 post로 적어요. 자, 우리는 뭐 꼭 가릴 필요가 없으면 여기 있는 get을 이렇게 적으면 request 메소드 중에 get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길게 적었어요. 길게 적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계단인 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면 이렇게 길게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골뱅이라고 적고요. get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get mapping이라는 게 걸려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매핑으로 거는 게 아니라 이게 get mapping으로 걸고 get mapping에 보면 여긴 당연히 메소드가 없겠죠. 왜냐면 이미 메소드가 여기 보이니까. 그래서 나오는 애가 value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요 경로로 접근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이는 얘가 원래 우리 오리지널한 스프링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붙어 있고 여기 리턴을 하면 얘는 뭘 하냐면 여기 적혀 있는 문자열 이름에 HTML을 찾아가요. 그게 이제 스프링에서 이게 아예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요거를 스트링으로 리턴해주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골뱅이라고 넣으시고요. 원래는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있는 요거를 적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는 앞으로는 저걸 적어요. 근데 오늘만 여기다가 REST라고 적으시고 좀 기다리면 REST 컨트롤러라는 게 올라와요. 어노테이션으로 되네. 요거를 누르시면 얘는 뭘 하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클라이언트로 리턴을 해줘요. 그대로 리턴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뷰단을 가는 게 아니라 뷰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에 의해서 여기 적혀 있는 정보를 클라이언트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컨트롤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웹사이트에 가서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우리 주소 localhost라는 애를 빵 치면 읽을 수 없더라고 나오네. 이런 잠시만요. 저장을 하고 저장이 아직 안 됐네요. 그죠? 저장을 하시고 제가 안 한 일은 시커먼 코딩 해놓고 저장을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가서 localhost라고 하고 여기 엔터를 딱 치면 저희가 적어놓은 hello world라는 글자가 보여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데브 툴즈를 걸어놨잖아요. 데브 툴즈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 여러분이 헬로 월드 1, 2, 3라고 하고 잊지 말고 저장을 하시면 얘가 어떻게 해요? 한번 샥 갱신이 되죠. 서버가 다시 한번 샥 내려왔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애가 어떻게 해요? 갱신이 된 환경인데 지금은 저희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툴을 갖다 붙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라이브로 이게 갱신해주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면도 동시에 같이 갱신이 될 건데 아직은 저희가 그 세팅은 안 할 거고요. 나중에 할 거고 서버가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기만 갱신을 해주면 갱신된 정보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전에 배우셨던 그 기본적인 그냥 JSP 톰캣은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서버를 내렸다가 올려야 서버에 반영이 됩니다. 굉장히 귀찮은데 얘는 데브툴즈를 쓰면 자동으로 반영되고 갱신을 해주면 갱신된 게 이렇게 바로 적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스프링을 쓴다라고 할 때 여기를 레스트 컨트롤러로 쓰는 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우리가 흔히 듣던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대부분의 일을 프론트엔드가 맡아서 하겠다. 난 데이터만 받아오는 역할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이 레스트를 쓰는 게 맞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굳이 그 프론트엔드에다 뭐하러 줘요? 그러니까 서버가 다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때가 많으면 모든 정보를 담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뷰를 넣어놓고 뷰로 그 정보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단에다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를 써서 하는 게 일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요거를 잘못 세팅해놔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잘 확인하시고 내가 처리를 서버에서 할 건지 프론트엔드로 날릴 건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컨트롤러랑 요 매핑되는 주소를 어떻게 해요? 이 같은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로 일단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따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 내가 얘를 쫓아 들어가는 거는 여기 뒤에다가 여러분이 슬래시라고 주면 요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디폴트 값이라서 슬래시라고 줘봐야 그냥 풀어서 그냥 여기로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헬로 월드 찍었고요. 색대로 하고 있으니까 헬로 월드 찍은 거고, 뭐 여러분이 원하면 포트번호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우린 8080이었던 걸 80으로 바꿨는데 요게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매번 로컬호스트 뒤에다 땡땡 해가지고 숫자를 막 적어야 돼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80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원래는 80도 적던 게 원래는 맞는데 디폴트라서 안 적는 거예요. 자, 이제 롬북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롬북 라이브러리를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요거는 또 인텔리제이는 롬북이 플러그인으로 딱 붙이면 지가 알아서 딱 붙습니다. 근데 이클립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저희는 이미 저희도 라이브러리를 붙였기 때문에 디펜던시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별 문제 없다는 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롬북에서 사용하는 각종 어노테이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어떤 DTO를 하나 만들어요. DTO라는 애를 만드는데 DTO는 데이터를 트랜스퍼해주는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용으로 쓰는 그런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DB를 다루는 DB 데이터가 있는데 DB 데이터하고 요 자바 사이에 얘네들 사이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DTO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테스트 밑에 컨트롤러가 있고요.
저희는 요 테스트 밑에다가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뉴 해가지고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테스트 밑에 패키지를 만드는데 DTO라는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렇게 언뜻 봐도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지저분하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 3개짜리 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이름을 찍어 보시면 뷰 메뉴예요. 뷰 메뉴. 요거 누르시고 여기 패키지의 표현법을 하이어라키로 바꾸시면 얘가 요렇게 그룹핑이 져서 들어가요. 이제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죠? 테스트 밑에 컨트롤러 DTO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 거예요. 클래스 만드는데 저희가 만들 클래스의 이름은 저희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니까 테스트 DTO라고 만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테스트 DTO에서는 필드 2개만 넣어요. 자, 프라이빗하게 스트링으로 된 네임 하나 넣을 거고요. 프라이빗하게 인트형으로 된 age를 넣을 거예요.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자동차나 뭐 돈 이런 거 만들 때랑 마찬가지로 필드에 대한 뭘 만들어요? 생성자를 만들 거고 게터 세터를 만들죠. 그거를 우리가 전에 이렇게 뭐 단축키 이용해서 막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데 이거 역시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롬복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놓고요. 저희는 여기 POM에 보시면 여기에 롬복을 이미 이렇게 갖다 붙였고요. 저희의 메이븐에 보시면 여기에도 우리에게는 롬복이라고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이미 잘 붙어 있어요. 완벽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쓸 수가 있냐면 여기 DTO에 가서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여기다 이제 골뱅이라고 하는 걸 하나 넣으시고요. D라고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여러 개가 올라오는데 요 아래 보시면 골뱅이 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죠? 뒤에 봤더니 롬복이라고 하는 애가 붙어 있어요. 얘를 탁 누르면 라이브러리도 멀쩡하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가 붙으면 여기에 테스트 DTO라고 하는 걸 열어보면 이게 앞에 번 수업하면서 제가 이미 롬복을 붙여놔서 그래요. 프로젝트가 붙어서 그러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시면 요것만 보일 거예요. 요것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 앞반 수업이 돼 있어서 그런데 자, 요게 만약에 이렇게 지워지면 지금 보듯이 나머지 기능이 싹 다 지워져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그죠? 다시 여기다가 골뱅이 데이터라고 붙이면 얘가 알아서 생성자도 붙이고 이퀄스도 붙이고 뭐 게터 세터에 헤즈 코드에 투스트링까지 지가 이렇게 다 붙여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 하면 이게 안 붙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셔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롬복이라고 치시고요. 엔터를 딱 누르시면 맨 위에 다운로드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올라와요. 올라오시죠? 요거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사실 되게 심플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 누르시면 이쪽에 롬복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다운로드가 돼요. 사이즈가 얼마 안 크기 때문에 금방 됩니다. 이렇게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 설치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누르시고요. 폴더 열기라고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소 있는 창을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CMD라고 치세요. CMD. 그리고 엔터 치시면 그 옆쪽에 이렇게 도수창이 올라와요. CMD 창이 하나 올라왔죠? 자, 지금 다운로드 파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자료로 배포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프로젝트명 .자 파일이 만들어지면 실행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바라고 쓰시고요. -자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고요. 롬이라고 주시고
여기 롬복.자. 이게 지금은 제가 파일이 여러 개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롬복.자 파일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연결이 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엔터를 탁 치시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프로젝트가 있으면 무슨 뭐뭐.자르 파일이 있으면, 실행 가능한 자 파일이 있으면 java-자라고 한 다음에 실행하면 파일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 스프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때부터. 자, 여기 보면 얘가 이제 롬복이라고 하는 애를 인스톨할 수 있는 인스톨러가 올라오는데, 좀 기다리시면 얘가 여러분들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이클립스를 다 찾아와요. 이클립스를 다 찾아오는데, 다 찾아온 거에서 지금 저희는 2022년 6월달 버전에다가 롬복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붙은 거고요. 얘는 안 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얘만 붙이려면 요거는 지우시고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둘 다 싫으면 둘 다 붙이시고요. 저희는 이거 안 쓸 거라서 그냥 여기만 체크하시고 인스톨이라고 누르시면, 인스톨을 누르시면 그냥 0.1초 안에 successful이라고 올라와요. 그럼 이제 설치가 다 된 거예요. 설치 다 된 거고 퀴트 누르시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exit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나가시면 돼요. 얘도 끄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롬복이 이클립스에 파일이 붙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라온 거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껐다가요, 프로젝트 한번 내렸다가 여러분이 다시 프로젝트를 띄우시면, 여기 지금 작업한 거를 다시 한번 띄우시면 띄우시면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가셔서, 우리 자바에 가셔서 DTO 있던 데 있죠? 테스트에 DTO를 열어보시면 요렇게, 우리 여기는 안 보이지만 요렇게 getter, setter 이런 애들이 막 다 붙을 거예요. 붙었나요? 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클립스에서는 요 골뱅이만 쓰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골뱅이 데이터를 쓰는 거는 굉장히 편하긴 한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울 거고요. 그럼 지울 거고, 지웠더니 여기가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없어지죠. 요 필드만 있고요.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는 골뱅이라고 하고요. get이라고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롬복에 있는 getter라는 애가 붙어요. 얘가 붙는 순간에 이 옆에 보시면 이 필드에 대한 getter 두 개가 붙었죠? 여기 붙었잖아요. 그죠? 네. 참고로 인텔리제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텔리제이에서는 클래스를 열어야 보여요. 내가 롬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 어쨌건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붙이냐면 골뱅이 하시고 setter라고 하는 애를 붙여요. 그랬더니 여기 set 두 개가 더 붙었어요. getter, setter 이렇게 붙이시는 거고요.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골뱅이 하시고요. no라고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제일 위에 뭐가 나오냐면 롬복에 있는 no args constructor라는 애가 나와요. 이거 엔터 치시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빈 생성자가 만들어요. 디폴트 생성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골뱅이 하시고 이번엔 all이에요. all이라고 넣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럼 얘는 all args constructor예요. 얘 엔터 치시면 여기 생성자가 붙는데 이 생성자는 필드를 두 개를 갖고 만들어요. 내가 만약 필드가 10개면 10개짜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다 있는 경우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나는 필드를 하나 가지고 생성자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매번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보통 그땐 뭘 쓰냐면 여기다가 골뱅이 하시고요. 빌더라는 애를 써요. 빌더라는 애를 쓰시면 얘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필드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빌더라는 뭐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없는 애로 만들고 세터로 다 이렇게 막 집어넣어도 되는데 처음에 만들 때 편리하게 만들려고 이 빌더라는 애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쓸 때 조심해서 쓰긴 해야 되는데 여기 toStr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골뱅이 toString이라고 하면 얘가 자기가 알아서 요 필드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물로 만들어줘요. 근데 얘는 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그 JPA 쓰다 보면 요 toString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 toString은 가능하면 안 적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꼭 내용을 봐야 되겠다 그럴 땐 적으시면 되고요. 얘 때문에 꼬일 때가 있어서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골뱅이 데이터를 안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요 toString 때문에. 자, 요 정도면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나왔던 애 중에 여기에 나온 얘네들 어노테이션의 일부를 저희가 가져다 쓴 거예요.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toString이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데 toString에 exclude라는 애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루핑 도는 애가 있으면 요걸 가지고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애는 빼버리겠다라고 해서 이런 기능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JPA 쓸 때 가끔 쓰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롬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연습 삼아서 여러 개 넣어서 만들었어요. 나는 혹시라도 하는데 난 롬복이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게터 세터 만들면 돼요. 그죠? 가끔 리눅스나 이런 데 가면 게터 세터 안 먹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러 getset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런 DTO를 만들었잖아요. 이 DTO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 전달하는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클라이언트 단에 전달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DTO가 있고요. 자, 저희는 아까 전에 했던 이 컨트롤러에 가서 동작을 할 거예요. 자, 나는 뭐 할 거냐면 퍼블릭으로 아까 전에 만든 그 DTO 정보를 뭔가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test DTO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하나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를 이렇게 적었어요. 자, 세상에는 테스트 DTO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테스트 DTO라는 애를 가지고 그런 클래스를 가지고 DTO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new test DTO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성자를 두 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얘나 얘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뭐 없는 애로 만들죠. 뭐 빈 애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 DTO에다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DTO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롬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DTO에다가 여러분이 set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TO에 set age라고 하는 데다가 뭐 10살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뭘 리턴하래요? 테스트 DTO를 리턴하래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기다 뭐예요? return DTO라고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웹에서는 얘에 대해 접근할 때 여기다가 getMapping이라고 걸면서 value에다가 근데 사실은 이놈의 value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그 속성 안 주고요. 여기다 이렇게 다운표 주고요. 여기다 슬래시 하고 난 접근할 때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라고 접근하면 이 메소드를 부를 거예요. 이 이름과 이 이름을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근데 보통은 맞추는데 맞출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건
나는 이런 접근으로 요거를 접근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의 여기 로컬호스트를 봤더니 로컬호스트를 그냥 이렇게 접근을 했더니 여기서 어떻게 접근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근했고요. 얘는 슬래시 테스트라고 접근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 봤더니 저장이 안 돼 있죠? 저장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저장을 한번 했는데 얘가 죽어 있네요. 그죠? 왜냐면 우리 껐다 켰죠? 그럼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띄우겠습니다. 런에즈로 요거 스프링 부트라는 애를 띄웠더니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오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로컬호스트로 이렇게 접근할 거고요. 로컬호스트에 아까 뭐예요? 슬래시에 테스트란 이름으로 접근을 했더니 이렇게 보여요. 데이터가.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서버단인데 서버단에서는 테스트 DTO라는 애가 뭐예요? 객체죠? 얘는 객체예요. 객체인데 객체 안에 이렇게 문자열하고 숫자가 들어있는 이런 객체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객체를 내가 어디요? 클라이언트 단으로 들고 왔더니 그 들고 온 모습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모습이에요. 봤더니 어떻게 해요? 네임 땡땡 이름, 에이지 땡땡 나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 앞뒤에 가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우리 보통 이 표현을 뭐라고 하죠?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가면 이걸 뭐라고 불러냐면 제이슨이라고 불러요. 그죠? 제이슨 포맷이고 이게 파이썬으로 가면 뭐예요? 딕셔너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딕셔너리는 딕셔너리고 제이슨은 제이슨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맵은 맵이고 딕셔너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다루는 그 모습이 모양이에요. 모양인데 어떻게 해요? 키하고 밸류로 다루는 거예요. 키하고 밸류로 다루고 얘네들은 잘 보시면 일종의 뭐로 되어 있어요? 문자열처럼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스프링에 가져가면 데이터 중에 필요한 홍길동이랑 숫자 10을 꺼내다가 객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객체를 이쪽으로 날리면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해요? 키 밸류로 이 값을 꺼내와서 내가 여기서 무슨 객체가 있거나 뭐 이러면 거기에다가 넣어서 써먹는 거예요. 값을 채워넣을 때가 있으면 거기다가 요걸 통해서 요걸 땡겨와서 이제 넣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에 있는 이 객체를 통째로 잡아다가 바이너리로 막 날려요. 우리가 보통 그걸 시리얼라이즈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너리 단위로 막 보내서 바이너리 단위로 막 만들어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려니까 어때요? 부담도 되게 많이 되고 속도도 되게 느려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만 딱 뽑아가지고 문자열로 만들어 그냥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나중에 쓰다 보면 제이슨 데이터를 자꾸 문자열로 바꿔요. 문자열 데이터가 날라오면 이거를 객체로 바꾸고 왔다리 갔다리를 막 해요. 왜 저런 짓을 하지? 라고 보면 텍스트로 만들어서 날리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객체를 받았더니 여기에 어떻게 받아요? 문자열로 받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받아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데이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서 받지만 옛날에는 이거보다 복잡하게 XML 포맷으로 받아요. 근데 XML 포맷이 길잖아, 글자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그냥 여기부터 여기 이거하고 이거의 구분은 콤마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만들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포맷으로. 그래서 요즘의 데이터의 표준은 다 뭐예요?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을 모르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파이썬에 가서도 딕셔너리를 모르면 뭔가 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은 거야. 다 거기가 거기고 이게 그거고 뭐
이게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잘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받고요. 저희가 조금만 더 정리하고 싶게요. 자, 어쨌건 요런 주소로 우린 밸류는 이제 쓰지 않아요. 그죠?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겼더니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와요. 얘는 예쁘게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저희 그냥 한 줄로 쭉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 컴퓨터에 이제 MySQL이 설치됐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컨트롤 쉬프트하고 ESC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올라오고 작업 관리자 중에 서비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서비스가 보이는데 이름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으시고 M자 누르시면 M으로 시작하는 프로세스들을 볼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 이름을 보는데 그 중에 MySQL 80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지를 보세요. 있나요? 버전이 달려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좀 최신 거 써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요즘도 오라클 11G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11G를 배우는 거는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11G를 쓸까? 뭐 이거 11G 지금 버전 뭐 나와 있죠? 20 뭐 얼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MySQL 5 그죠? 여러분들 5버전? 아, 네. 여기 뭐 8이잖아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요게 살아있는지 보시고요. 없는 사람은 설치하셔야 돼요. 아시죠? 없는 사람 설치하셔야 되고 요게 있으면 있다는 걸 가정으로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게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 DB버라고 하는 애 설치하도록 했거든요. DB버. DB버가 있으면 요 DB버를 이렇게 여시면 이 DB버는 저희가 이렇게 별개로도 돌리지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플러그인으로 까시면 돼요. 이클립스에서 플러그인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앞에 반에서 여기에다가 DB를 하나 붙여놨어요. DB를 하나 붙여놨는데 그냥 저희도 일단 테스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붙여도 되니까 여기에다 여러분이 이렇게 요 플러스 표시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 요런 창이 올라와요. 요런 창이 올라오고요. 자, 그 중에 MySQL이라고 하는 애를 찾으시고요. MySQL 찾으시고 요거 누르시면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요런 창이 올라와요. 자, 요 창이 올라오시면 여러분 로컬호스트로 접근하실 거고요. 포트는 우리가 특별히 안 바꿨으니까 요 포트일 거고 DB는 우리가 아직 만든 게 없어요. 그냥 빈 걸로 있을 거고 여러분은 루트를 쓰고 있을 거고요. 패스워드는 우리 1, 2, 3, 4 넣기로 했죠. 1, 2, 3, 4 넣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커넥션이라고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잘 깔려 있어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아닌 사람은 여기 드라이버 설치하라고 창이 하나 올라와요. 다운로드 창이 올라와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드라이버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 커넥션을 눌렀는데 오류가 뜨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퍼블릭 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오류가 뜰 때가 있어요. 그거 아주 흔한 오류인데 걔네들은 여기 오시면 에디트 드라이버 세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앞에 빠져서 떴는데 저는 이미 잡아놔서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라이버 프로퍼티라는 데 오면 여기 allow public key라고 하는 요런 애가 있거든요. 요거를 true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오류가 뜨면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 요 키워드를 그대로 오류를 그대로 잡으신 다음에 구글에 넣으면 걔가 해결책을 알려줘요. 아시겠죠?
그럼 그거대로 넣으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디비버를 쓰기 때문에 요 오류에 뒤에다 디비버라고 딱 넣으시면 구글이 다 알려줍니다. 방법을.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테스트 커넥션 했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완료라고 하시면 여기에 로컬호스트가 하나 더 떠요. 저는 뭐 아까 뛰어가서 그렇고 여기 하나 더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될까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되면 여기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1장을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2장 들어가서 바로 DB 세팅하는 거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